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필구입니다. 오늘 그 마을만들기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영상 그래도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의미나 내용들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기 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마을만들기 운동의 흐름과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쪽 보시면 스스로 함께 지역사회를 재구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속도가 빠르죠. 이런 가운데 마을 공동체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로 시작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법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초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스스로 함께 우리 지역사회인 소중한 안산을 어떻게 만들고 갖고 나갈까,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되게 중요한 한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간디 선생님이시죠. 마을이 세계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이긴 한데요. 간디 선생님이 했던 말을 한번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작은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사실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들이긴 하지만 볼품없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어지면은 그것 자체로 아름답고 그 이어진 것 자체가 충분히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간디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간디 선생님은 스와라지와 스와데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두어의 개념을 되게 중요한 삶의 원리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스로 함께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함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갈 때 결과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간디 선생님의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이게 우리는 어느 정도 행복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이웃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또 나만 그냥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가족만 잘 살아야 되는 환경에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한테 행복한 일일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초기에 이런 상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연결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를 고민하셨던 초기의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의 저는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지? 그리고 사람과 마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를 어떻게 연결해서 보다 더 나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현종 시인이 이런 상상력을 잘 시 글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연결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때 그 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잠깐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공모 설명회 때나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늘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지원센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왜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안산이 갖고 있는 도시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안산은 안산시로 승격된 지 이제 34년 정도 된 도시입니다.
이 말씀은 한 30년쯤 전에는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 30년에 걸쳐서 전국 8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곡동은 109개국이 참여 오시는 나라라고 그러죠. 원곡동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실은 안산의 1터 그리고 3터를 꾸미기 위해서 안산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 8도에 계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안산이라고 하는 정주의식, 안산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것들은 다소 약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안산에 그동안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안산의 정주의식과 안산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 만들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의 인프라나 도시의 기반 시설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오신 분들끼리 일을 통해서 오시긴 했지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살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셔서 좋은 활동들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역시 같이 만들어졌었고요.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만들어간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과 내용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가운데 되게 중요한 한 3단계 정도의 마을 만들기의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8년도부터 한 몇 년 동안에는 1단계 마을 만들기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하면 되지?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셔서 무언가의 사업들을 해보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에 걸쳐서 단지 그냥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개인적 욕구나 내용들을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마을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개념을 갖고 우리 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 공동체들이 다른 공동체와 연결돼서 무언가의 우리의 공동의 고민과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과정들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마을 계획 과정이라고 보통 칭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계획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끼리 여러 주체의 주민들끼리 모이셔서 우리 동의 비전을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2단계로 진행이 됐었고요. 보다 중요하게는 최근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안산이 갖고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안산시 25개 동의 비전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큰 축의 사고보다는 우리 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동의 개념들이 훨씬 더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라고 하는 상상을 품는 것, 그리고 실제 이 상상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경험들을 안산의 마을 만들기는 현재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예. 마을 만들기 운동의 흐름을 좀 설명드리려면 사실은 좀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이것을 간소하게 설명드리면 마을 만들기의 전체 과정은 한 시즌 3 정도로 지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시즌 1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되고 그리고 다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그 최초의 시기는 1990년도 초반입니다. 이 1990년도 초반에 지방자치제와 더불어서 마을 만들기 운동은 함께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 출발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한국 사회가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좀 나서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시즌 1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시즌 2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장되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정리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는 삼터를 가꾸는 활동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활동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사람이 성장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삼터를 가꾸는 마을 만들기의 운동,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마을 만들기의 운동, 사람이 성장하는 마을 만들기의 운동,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확장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시즌 3는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일인데요. 이 시즌 3에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마을 만들기가 단지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냥 알아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마을 만들기를 정책화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자발성 있게 스스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공적 자금을 들여서라도 우리 사회가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연결된 구조를 만들어내자. 스스로 함께하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목표를 잡았고요. 그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구상과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시즌 3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주민자치는 90년 초반에 시작이 점진적으로 되면서 9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형성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대신에 마을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뤄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지난 한 25년 정도는 각각 분리해서 발전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즌 3에서는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융합해서 같이 만나서 함께 동해 발전 계획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형성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 시즌 3의 되게 중요한 발전 방향이고요. 안산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마을 계획의 수립 과정도 이 궤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함께 융합해서 보다 더 건강한 마을의 발전 방향을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비전의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민자치 시즌 3로 넘어가면서는 이런 변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방향은 주민들이 자치와 연대라고 하는 스스로 함께라고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요. 그동안에는 리더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주민자치 시즌 3, 마을자치 시즌 3에서는 주민들 그 자체가 주인공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동안엔 좀 지키기에 급급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변화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뭔가 사람들이 모르지 않나? 이걸 가르쳐서 사람들을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개념에 가르치는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민자치 시즌 3에서는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이 손가락을 써서 저쪽 방향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 방향,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고 하는 가르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학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끼리끼리 그 다음에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섞여서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조금 더 다른 것에 대한 배제라고 하는 게 강했다라고 한다면 주민자치 시즌 3에서는 동료 시민으로 대하는 과정입니다. 저분도 우리 동네 함께 사시는 분, 저분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동료 시민으로 대하는 방식, 그래서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치나 분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간디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나 내용들을 자립적인 체계들, 자치적인 체계들을 어떻게 동을 기반으로 해서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방향인데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마을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들, 그리고 마을 자치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함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소중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보태는 과정들, 그리고 상대방과 협력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게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을자치 역량 강화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마을자치의 영향력을 함께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그 전에는 마을자치 시즌 1이나 2에서는 주민들에게 권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권한을 줘서 주민들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시도록 하기보다는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에 바빴습니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 시즌 3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 일들을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주민들이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이 함께 참여해서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주민들에게 넘겨주시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보다 더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실 때 되게 마을 만들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뭐 우리 동네 공간 하나 만드는 거지 않을까? 그냥 저 사람과 만나서 좀 친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은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why, 왜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이익이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공동의 목표를 살릴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공적인 사실은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마을 만들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 주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이 내 자식으로 보다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인의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무언가를 함께 할 때 개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가? 이것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업을 함께 하시는 구성원들과 좀 토론 논의를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좀 빌려보면 시민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일부는 갖고 계세요. 그 중에 핵심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는 모든 세대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육은 이것을 위한 산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풀이해보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시민으로 잘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습의 체계가 필요하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좋은 시민이 될 때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존 듀의 말씀을 좀 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을 그냥 개인적 친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근대화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무언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이 확장되면서 권한의 문제를 어떻게 확장할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최근에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에 대한 권리, 참여에 대한 권리,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성원에 대한 권리, 성원권에 대한 권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 때 멤버십,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혼자 외톨이처럼 사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연결돼서 관계 맺으면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되게 중요한 만족감, 행복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구성체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 자리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개인이 그냥 혼자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무언가를 할 때,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마을 만들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동네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 자리 중에 하나를 차지해서 앉아서 무언가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도시에 대한 권리는 1960년도부터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것들인데요. 최근에 2016년도에 UN 해비타트 3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슬로건을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도시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차지하고 있죠. 이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권은 사실은 거의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안산만 하더라도 도시발전계획, 도시비전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행정과 전문가들이 도시의 그림을 그리기에 바빴고 시민들은 그냥 살면서 그 수혜를 받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지 누군가가 만들어준 도시 안에 내가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시민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서울시립대의 정석 박사님,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상상력, 이 상상력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도시 운명은 그 주인인 주민들, 시민들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도시의 운명, 도시의 미래는 누가 결정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돼.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슬로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학습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관건입니다. 결국은 마을 만들기 운동은 단지 내 개인적 목표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을, 우리 안산 지역사회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그 전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하는 활동이 작은 활동이 아니라 이미 세상 안에 들어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업,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빠진 마을 만들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을 만들기는 공간 하나를 뭔가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일으키는 거고요.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토대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종의 시민들이 협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협력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학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학과 습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단어인데요. 학하고 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하고 습했을 때 결국은 이것을 반복했을 때 사람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학습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하고 습하고가 아니라 학한 다음에 습을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하고 습을 계속 하시면서 또 학을 한번 해보고 또 습을 열심히 하시고 이 과정을 사실은 반복하실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관계가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회적 관계망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낼까? 관계를 어떻게 잘 해갈까? 근데 그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친밀한 관계, 사적 관계, 계모임 같은 관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의 관계는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욕구나 이해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이해나 욕구를 조금만 내려놓고 아주 느슨하긴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좀 잡고 이것을 함께 실행해보는 관계, 공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보는 관계, 이것을 사회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 관계가 쌓이고 튼튼해질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길이기도 저는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 관계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는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상은 연결된 사회에 대한 상상입니다. 나와 당신이 어떻게 연결하면 되지? 또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하면 되지? 이 연결에 대한 상상을 좀 가지시고요. 연결될 때 우리가 작은 힘이긴 하지만 연결될 때 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비전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홍성 문당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문당리 마을의 되게 중요한 발전 계획 중에 하나는 21세기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00년 계획을 수립한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은 크게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단지 1년 사업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신 거고요. 결국은 문당리 마을처럼 1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함께 할 게 뭐지? 이런 상상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그 기존에 가졌던 생각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활동가분들은 기획의 역할과 연결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상상하시는 겁니다. 꿈을 꾸시는 거고요.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셔서 그동안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관심이 조금 부족하셨던 많은 주민들과 만나셔서 연결하시는 역할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저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 이것은 사실은 모두가 꿈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함께 사는 사회 구조 안에서 그 개인이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방향은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은 있습니다. 예.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그렇지만 현재에서 풀어가는 과정에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토론하고 논의한 것만큼, 해보시는 만큼, 그만큼 저는 정답이 축적되고 쌓이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활동을 하실 때 되게 왜 안 될까?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저쪽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안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돼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경험을 축적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심은 학습입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도 학습이시고요. 주민축제를 구상하는 것도 축제 그 자체가 일이기는 하지만 이 축제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관계하면서 협력하면서 토론하면서 논의하면서 풀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고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과정을 만드시는 것들, 이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잃지 않고 우리가 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라는 생각은 늘 갖고 계시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학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저는 마을 사업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저는 우리 안산 지역사회가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간디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빌리면 큰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작은 것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것은 마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시는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잡초처럼 밑바닥에서 땅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일어날 때 큰 고목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잡초가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잡초는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구조 아래서는 큰 태풍이 오더라도 굳건히 땅 위에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을 만들기 활동은 우리 사회 또 전 세계가 나아가는 이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 안에 여러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마을 만들기 운동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